7월 31일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1%에서 0.25%로 15bp 올렸습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엔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엔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것은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한 1시가 아닙니다. 우에다 총재가 기자회견을 시작한 3시 반부터 확실하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행의 우에다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매월 6조엔 수준의 국채 매입 규모를 2026년 1분기까지 단계적으로 줄여서 매월 3조엔까지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국채 매입 규모를 이 정도로 줄이면 일본은행이 보유하는 일본 국채는 현재 600조엔에서 2026년에는 580조엔으로 줄어듭니다. 국채 매입을 매월 3조엔까지 줄이겠다는 말은 더 이상 국채 보유를 늘리지 않고 줄여나가겠다는 생각보다 센 이야기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발을 슬슬 떼겠다는 말입니다. 우에다는 계속 정책 금리를 끌어올려 금융 완화 정도를 조정하겠다라고도 발언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하겠다는 말입니다. 기자회견에서 우에다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엔화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일본은행 정책회의 하루 전에도 상승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회의 이전 일본 정부는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재무관을 교체했습니다. 2022년 9, 10월과 올해 4, 5월에 외환시장 개입을 주도한 간다 마사토 재무관을 자른 것입니다. 간다 마사토 재무관은 유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간다 마사토 재무관의 후임에는 미무라가 7월 말 취임합니다. 미무라는 도쿄 법대를 졸업하고 대장송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정통 재무관료로 강골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간다 마사토 재무관이 주관해서 진행한 3번의 외환시장 개입이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적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는 새로 부임하는 미무라에게 이름포 사건을 주도한 미조구치 재무관의 재림을 기대하는 듯합니다. 7월 31일 간다 마사토 재무관이 퇴임을 하고 후임에 미무라가 취임을 했습니다. 미무라는 취임하는 날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무라는 31일 인터뷰에서 최근 엔화 가치 하락은 단점이 점점 더 눈에 띄고 있다. 엔화 약세가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미무라 재무관은 엔화 약세의 단점으로 에너지와 식품 가격의 상승이 소비자와 수입업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행 정책회의 하루 전에 미무라가 엔화 강세의 앞자락을 깔아준 것입니다. 바닷가에 가면 모래놀이를 합니다. 모래성을 쌓고 가운데 깃발을 꼽습니다. 교대로 모래성을 조금씩 손으로 파서 허물면서 가운데 깃발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지는 게임입니다. 뒤로 갈수록 조심스럽게 파내지만 결국 모래성에 꼽힌 깃발은 무너집니다. 게임에서는 마지막에 깃발을 넘어뜨린 사람이 패자가 되지만 그 전에도 깃발은 쉽게 넘어질 수 있게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깃발이 꼽혀있는 모래성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라면 바람만 세게 불어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엔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미국 실업률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건드리자 투심이 위축되며 깃발이 넘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대적인 엔캐리 청산까지는 가지 않은 듯하지만 엔을 빌려서 투자한 자금, 특히 프로그램 매매 자금들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엔캐리 청산은 일본 엔화로 빌려서 해외에 투자한 자금이 회수되는 것입니다. 중국을 보겠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중에도 금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던 2021년 11월 3.85%였던 기준금리를 따라 올리기는커녕 3.35%까지 내렸습니다. 저금리로 빌려서 높은 금리로 이동하는 엔캐리 자금의 시각에서 금리를 낮추고 있는 중국은
매력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중국은 금융시장 개방이 약한 상황이라 자금이 쉽게 들어가고 나가기도 어려운 곳입니다. 엔캐리 자금 이동에 영향이 없는 곳이 중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증시가 이번 세계 증시 하락에 영향이 적다면 위 주장이 맞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코스피가 8.77%가 내리고 코스닥이 11.30%가 내렸습니다. 일본 니케이가 12.4% 빠지는 와중에 상해 종합이 1.54%, 항생이 1.46% 빠지는 선에서 버틴 것입니다. 중국 증시는 일본 금리 인상의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N으로 해외, 특히 아시아에 투자한 자금들 위주로 움직인 듯 하지만 대대적인 엔캐리의 청산이라고 할 단계는 아직 아닌 듯 합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거래를 하는 프로그램 매매 펀드들이 자동으로 매도를 쏟아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금융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한국, 일본, 대만 등에 영향이 집중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미국 실업률이 4.3%가 나오며 샴의 법칙을 건드린 것이 이것을 증폭시킨 듯 합니다. 엔캐리가 청산되면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안전자산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엔화 강세와 달러 스마일이 동시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엔과 달러가 같이 강해지면서 원화만 약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